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의 소비생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학습 주제들로 우리는 소비생활을 다루게 될 거고, 먼저 소비생활 트렌드 그리고 청소년의 소비행동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 2020년에는 부캐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유산슬 씨 여러분들 다들 알 것 같은데, 이분의 원래 이름은 유재석 씨죠. 유재석 씨가 유산슬로 큰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부캐의 시대가 막을 열었다라고도 합니다. 또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인 가구를 노린 1인과 경제를 합친 일코노미도 새로운 소비 트렌드도 올라왔고, 뿐만 아니라 편리미엄, 이건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결합한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켓컬리나 쿠팡, 로켓프레시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의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죠. 올해 2021년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죠. 그러면서 집 안에서 해야만 하는 또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 서비스들이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다. 그걸 레이어드 홈 서비스라고 이야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몇 년 전부터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 나의 소비에 가치관을 더하는 미닝아웃의 형태도 생겨나고, 이거는 소비와도 좀 관련이 있고, 자산이나 투자, 재테크와도 관련이 있는 파이어족. 이거는 20, 30대에 돈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이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해요. 자, 이처럼 자기 개발에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도 생겨났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년 소비자 행동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은 아동과 성인 중간에 위치하는, 아동에서 성기로 넘어가는 중간 소비자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소비하고자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소비와 관련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혼란이나 정서적 불안 등으로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을 하기 쉬운 지금 상태에 처해져 있죠. 청소년이 용돈과 소비의 기회가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소비 계층으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책임감 있고 또 현명한 소비 행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소비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 특성에 대한 체크리스트였었습니다. 근데 그걸 했었더니 이 네 가지가 나왔었죠. 우선 A에 해당되는 유형은 충동 소비였었고, B에 해당되는 유형은 동조 소비, C에 해당되는 내용은 과시 소비, D에 해당되는 내용은 과소비였었습니다. 자, 간략히만 정리하겠습니다. 충동 소비는 원래 구매 계획이 없었던 것에 갑작스럽게 구매 충동 욕구가 생겨서 소비를 하는 행위를 충동 소비라고 이야기하고, 동조 소비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소비 성향을 무조건 따라가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또래 집단 영향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셀럽이나 인플루언서 등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 행동도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다음에 과시 소비 같은 경우는 본래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도 줄어야 되는데,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더 가치가 있을 거야, 더 품질이 훨씬 좋을 거야 라는 이제 신념이 생기면서 가격이 올라갈수록 소비 행동 또한 올라가게 되는 배불런 효과와 유사하고, 대표적으로 명품 소비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품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경제 능력이나 집이나 신분을 과시하고자 하는 소비 행동. 물론 근데 이 과시 소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선택이니까. 단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나의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나의 주변에 또 다른 누군가가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 과시소비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과소비는 말 그대로 소비가 과한 상태, 그래서 소득과 지출이 있다면
지출이 소득을 넘어버리는, 그래서 계속 빚이 쌓이게 되는 형태를 과소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린 그거를 구매 의사 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매 의사 결정이란 소비자가 구매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몇 단계 과정을 거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자, 총 5단계로 이루어지고요. 먼저 내가 이게 필요하구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나 욕구에 의해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단계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냥 단지 내가 가지고 싶은 욕구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자,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필요한 정보를 탐색을 해야 돼요. 우린 이거를 소비자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보를 탐색할 때 우리는 보통 네이버를 검색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의 쇼핑몰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면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게 될 텐데, 네, 소비자 정보와 관련해서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내가 소비자 정보를 다 탐색하였어요.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다 탐색하였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탐색한 정보들을 가지고 평가를 내릴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평가 기준들을 이제 몇 가지 정하고 그거에 맞게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을 선택을 하고 이거를 언제, 어떻게, 어디서 구매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받자마자, 이거를 구매하자마자 상품이 우선 올바른지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사용을 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구매를 하고 나서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는데, 만족한다면 이제 다음에 또 재구매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불만족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소비자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걸 또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소비자 정보와 관련하여서 이슈를 하나 볼 거예요. 재작년에 이제 인플루언서들과 이제 몇몇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대충이라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뒷광고 논란이 문제가 되냐 하면 소비자 정보를 기만했기 때문이죠. 자, 소비자 정보에는 개인적 원천, 상업적 원천, 중립적 원천이 있는데, 이 뒷광고 논란은 우리에게 개인적 원천인 척 하면서 상업적 원천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소비자 정보 라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 소비자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개인적 정보의 원천은 주로 나의 경험이나 직접 경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주변 친구나 가족, 이웃들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주관적인 정보입니다.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사용해본 사람의 경험을 통한 정보이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정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상업적 원천입니다. 말 그대로 상업적, 기업에서 주로 제공하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 또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편입니다. 요즘 특히 이제 온라인 소셜 커머스나 온라인 스토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매우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 원천인 척하면서 접근하는 상업적 원천도 꽤 많죠. 하지만 이건 판매자 관점에서 제공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과장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현명하고 똑똑하게 판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매를 부추길 수밖에 없겠죠. 판매자들은.
자, 마지막으로 중립적 원천입니다. 말 그대로 공공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공정하며 가장 신뢰 가능한 정보입니다. 다만 정보를 얻는데 시간이나 노력이나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예전에 과거에 비해서는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홈페이지에 접속만 하면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똑똑하게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행하는 매달마다 발행하는 소비자 시대에 소비자 웹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요즘에 우리 일상생활 필수품이죠. 마스크와 관련하여서 KF94 마스크 제대로 선택하는 방법 직접 실험을 하여서 뭐 안정성, 품질, 위생성, 제품 치수 등을 직접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비교 제공해 놓은 자료들도 있고요. 매 달마다 품목들이 달라집니다. 또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행하는 스마트 컨슈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듯 각종 소비자 정보와 소비자 교육, 그다음에 특이한 점은 생애 주기별 소비자 정보 맵 해서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각 시기별로 필요한 소비자 교육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참 많은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여러 정보들 제공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모든 정보가 다 우리에게 유용하거나 신뢰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우리 소비자 스스로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노력과 안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